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방안을 곧 발표합니다. 네, 발표 시작되는 대로 현장 연결해 보고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먼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곧 발표가 될 예정인데, 네. 자, 손실 보상 방안 어떤 내용, 어느 정도 수준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까?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를 보면은 네. 지금까지 보상이 체계적이지 않고 너무 적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출범한 100일 안에 50조 원을 투입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까지 1차, 2차 손실 보상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한 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금액을 한 600만 원 정도 더 넣어서 이만큼의 지원을 더 해주겠다라는 게 좀 아. 구체적인 공약으로 나왔었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조금 이따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재원이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계획했던 50조 원만큼은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네. 한 30조 원 중반대까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상공인 단체에서 좀 반발을 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일단은 관련 내용을 조금 들어보고 한번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안도 있고 방역 지원금도 따로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좀 분리해서 어떤 또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공약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공약이 예. 담겼는데 예.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워낙 이슈였으니까요. 보면은 뭐 세부 조정 제도를 통해서 원금 감면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예. 교육적으로 지원을 하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고요. 직접적인 보상을 해주는 방안, 그게 말씀드렸던 1,000만 원, 온전한 소신 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심각하고 이 피해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집중적으로 가해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간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직접 지원들 이 부분에 예. 조금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곧 현장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곧 발표가 시작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초 공약은 50조 원을 투입해서 온전한 손실 그렇습니다. 보상을 예. 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준하는 이런 방안이 나올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발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직원 마지막 월급을 주고 생을 달리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호프집 앞에 모여서 포스트잇으로 조사를 붙인 아마 그 일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참 구구절절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제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늦었잖아요. 어떤 말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정부의 조치가 늦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늦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원망, 한편으로는 절망,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쳐달라는 그런 원이 담긴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비상대응 팀을 맡으면서 그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특위는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어제 발표를 했었던 보건의료 파트입니다. 대부분이 이 코로나19의 방역, 치료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의 예방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의학적인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분야가 바로 경제에 관련된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워낙 피해가 크고 우리 사회에서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생각으로 이 분과를 만들고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이 분과는 경제 1분과와 공동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코로나19 그 특위는 정확한 손실을 추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손실을 보았는지, 영업이익이 얼마나 손실을 보았는지를 추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계된 그 숫자를 경제 1분과로 넘겼습니다. 경제 1분과는 아시다시피 거시경제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손실이 났을 때 어떠한 그 지원 믹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전체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는 기초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에서 4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부터는 경제 1분과의 김소영 위원께서 발표를 하시게 될 겁니다.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처음 이 일을 당했을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결국은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시게 되고, 정부에서는 임기응변식으로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심지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즉 아주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실은 저는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가지고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건 아주 저는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나온 2020년 초반부터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요.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먼저 자영업자분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사연들, 그리고 그분들의 제안들을 받고, 그 다음 또 소상공인분들은 어느 정도 조직화돼서 협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그 협회분들을 만나서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그래서 정확한 손실 추계를 위해서 정부의 국세청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선거 때는 여당이 아니다 보니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료였는데, 이제는 정부를 맡게 되는 입장에서 아주 정확한 그런 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저희로 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동시에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냥 계산만 하고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당장 지난 3월 말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 그 대출을 6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고 하는 등 두 가지 일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자 했던 이 손실액 추정에 대한 그런 일들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 도대체 얼마나 정확하게 영업이익에서 손실을 보았는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최초로 그걸 해낸 셈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 손실을 보상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이 소상공인분들이 정상화되고 회복되는 것까지도 지원을 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제대로 역할을 하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도와주는 방법은 이 네 가지 믹스입니다.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제를 강화하고 금융구조 패키지를 지원하고 세제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네 가지 믹스를 통해서 손실을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마 피해 지원금이 무엇이고 손실보상제가 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손실보상제라는 것은 작년 2021년 7월 7일 날 통과된 법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어떤 업종들에 대해서는 손실을 몇 %까지 보장해 준다. 그런 법에 의한 것이 손실보상입니다. 그런데 이 손실보상만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선은 손실보상이 작년 3, 4분기 때는 추정 그 손실의 8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 4분기는 추정 손실의 9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4분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 그걸 실제로 온전하게 100%를 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하나 다른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영업 손실을 본 그런 업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연업이라든지 전시업이라든지 여행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업종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게 됐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영업상 손실을 본 그런 업종들을 전부 아울러서 그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금이라는 방식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손실 보상 이 법에 대해서는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 7월 7일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이 피해 지원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마 이름은 실제로 추경에 들어가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실제로 그 음식점을 포함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통해서 손실을 본 업종들과 그리고 집합 금지 명령이 아니더라도 그 코로나 때문에 영업 손실을 본 여행업이라든지 공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저희들이 손실 보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총 2년치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제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니까 그 2년치 손실에 대해서 온전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그 금융 구조 패키지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다든지 만기를 연장한다든지 이자를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 그다음에 또 세금을 유예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아니면 또 세금에 대해서 아예 세액 공제를 해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네 가지 믹스를 통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는 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의 손실보상 방안 발표 내용을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 조태현 기자와 함께 바로 내용 정리해보죠. 자, 조태현 기자, 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과학적 추계에 근거해서 손실을 온전히 네. 보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손실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추산을 했고 어떻게 온전한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까? 전 개인적으로 오늘 그 피해 보상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나올 예. 줄 알고 숫자가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런 내용은 없고 이제 좀 큰 그림 측면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네.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손실보상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35조 원 넘게 그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금액이 적절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네. 인수위 측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추계가 부재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이 이 경영의 악화로 인해서 손실을 본 만큼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추계를 한 결과 손실을 코로나19 방역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한 551만 개 되는 것으로 이게 추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손실이 54조 원,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의 손실이 54조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 특히 추경에 대해서 네.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대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정확한 손실 규모가 계산이 되지 않았고 또 여기에 그 손실 보상액 자체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거를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일정 금액이 일괄 지급되는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과학적 추계가 된다면 지급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온전한 손실 보상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또 업종별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차등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지급보다는 피해가 더 큰 업종에다가 지원을 조금 하고 더 많이 지원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안철수 지금 위원장이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공연과 전시, 여행 같은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은 피해는 봤지만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각을 손실을 두텁게 지원을 하겠다. 또 규모가 큰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런 예. 뜻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합 금지 명령으로 직접 손실을 본 업종 그리고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 피해를 본 업종을 다 파악을 해서 이걸 예. 과학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네, 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내용 중에서 그 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있었습니까? 재원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이제 어느 정도 예.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 측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추경을 편성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 뜻을 밝혔고요. 예. 예비비 같은 걸 활용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 정도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규모나 방법 같은 거는 지금 거론을 하지 않았는데요. 예. 일단은 추가 경정 예산안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일단은 뭐 50조 원 그 대선 과정에서 50조 원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 그 인수위 차원에서는 한 30조 중반대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의 추경 예산을 이야기를 하고요. 추경호 후보자도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세출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서 최대한 돈을 마련하고 추경으로 국채 발행은 후순위를 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자영업자분들 코로나 국면에서 대출 상환 네. 그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자 부담이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오르는 추세입니다. 오늘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한국은행 자료인데 지난해 말에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900조 원이 좀 넘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픽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900조 원 그러니까 얼마나 늘어난 건지 감이 잘 안 올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네. 전 그때보다 한 30% 넘게 급증을 한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죠. 900조 원이 넘어서 32.7%나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만큼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빚으로 운영자금이나 생활자금을 충당하는 수요가 꾸준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채무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도 완화해 주겠다. 예. 맞춤형 특례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추진을 하겠다. 이런 방안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세제와 세정 측면에서도 좀 지원 대책이 나왔는데요. 공제를 확대하고 재산세나 소득세나 부가세 같은 납부 기한을 또 좀 밀어주고 예. 또 지방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이런 혜택도 병행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발표된 내용으로 봤을 때 당선인의 이제 온전한 보상을 하겠다는 공약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사실 예. 금액이 나왔으면 좀 더 편했을 것 네. 같은데 일단 추경 규모 같은 것들을 봐야지 이 온전한 손실 보상까지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 지금까지 지급했던 400만 원에 더해서 60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게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 추경이 그 정도 규모가 안 될 거다 나오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모습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선별적인 지원, 그러니까 집중 지원 이런 쪽에다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일단은 그쪽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지원 내용 보면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지원책들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폭을 넓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길 것 같고요. 우려되는 부분 없습니까? 이게 안철수 위원장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인 재정을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했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네. 예. 특히 이 선택과 집중은 효율적 행정의 기본인데 이것 대신에 보편적인 지원이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과연 그러면은 정말 피해를 본 계층에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많고요. 그래서 추경을 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재정 여력이 그렇게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앵커님들 돈이 없는데 돈을 써야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려야죠. 빌려야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라도 돈을 빌려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국채거든요.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 그런데 지금 국가 채무 비율 제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이 국가 채무 비율 보시는 대로 30%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022년은 50.2%로 추정되네요. 그렇죠. 이게 정부의 추정치인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빌려 쓰다가 너무 내 수입보다 많은 돈을 빌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 등급이 떨어지죠. 예. 그리고 금융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예. 이것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재정을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의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크고요. 예. 또 기본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돈을 푼다는 거는 물가를 올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가 4%가 넘는 상황에서 이게 네. 또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물가에 걱정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환율 부분인데 예.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요. 어제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어제 하루 동안에 환율이 14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1,260원대로 올라섰거든요. 1,260원대 환율을 보인 게 지난 2020년 3월 이후에 2년 1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원자재를 사올 때 한화로 거래를 하나요? 원화로 거래를 하나요? 아니죠. 달러로 거래를 하죠. 그러면은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서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1달러짜리를 들여올 때 우리가 내는 돈은 더 많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원자재 값이 빠르게 오르는 시기에 환율까지 올라버리면 물가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근데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는 추세거든요. 오늘도 조금 더 올라서 1,270원대까지 오른 걸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일단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한 1,29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물가 상황에서
거기서 고환율까지 겹쳐서 이 4%대 물가, 높은 물가는 한동안 더 오래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표 손실보상 지금 윤곽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아마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을 테고요. 현장에서 들어오는 내용이 또 전해지면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